옛부터 있는 말이지만은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 돌린 아군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결국은 돈이다. 뭐 여기에 플러스하면 여자까지도 가끔 낍니다만은 결국은 돈과 여자다. 이 두 개의 옛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데, 먼저 고영태부터 좀 짚어보죠. 고영태 씨는 사실상 최순실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하다가 돌아서서 등을 돌려서 이제 이번에 결정적인 제보와 증언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둘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돈이 관련이 돼 있죠. 네. 사실 뭐 행동대장은 고영태뿐만 아니라 네. 노승일도 행동대장, 그렇죠. 네. 또 박원호도 행동대장, 네, 네. 정동춘도 행동대장인데 현재까지는 정동춘만 그 썩은 밧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배신을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배신인데, 입장에서는 배신인데 배신이죠. 예. 이 사람들이 돌아선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돈 문제와 두 번째 인격 모독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필요할 때 가져와가 피만 빨아먹고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행동을 노승일 같은데도 독일까지 불러놔놓고 200만 원을 준다? 또 고영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이제 고영태는 최근에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 또 최순실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 동안에 영혼이 너무 혼탁해진 것 같습니다. 그 동네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혼이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혼이랍니다. 사람은 영혼이 맑아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그동안 영혼이 너무 혼탁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소위 말하는 고해성사를 하면서 또 전화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말은 개를 제대로 못 봤다 그러는데, 개 한 번 제대로 못 봐가지고 진짜 고원 기획 회사까지 만들 정도로 행동대장을 쫓아내면 이거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정말 짐승관계로 봐야 되겠죠. 개같이 싸우는 관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묻혀있는 얘기는 정말 사람을,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쓰고 때가 되면은 그냥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면서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고영태도 결국 돌아선 거죠. 관련해서 차은택 씨의 청문회 때 증언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어떤 연락이 왔습니까? 양쪽에서. 예. 서로 간에 이제 싸움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삼성하고 계약 끝나자마자 최순실이 바로 나가라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 세후 350을 원했어요. 최순실 씨한테. 근데 최순실 씨한테 세후 350을 원하면서 유로로 350을 원했던 거예요. 유로로. 그러니까는 유로로 환전해서 350을 원했는데, 그걸 이제 그 삼성하고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에는 세법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회사로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못 주고 한국에서 200만 원을 챙겨주고 독일에서는 150만 원을 받아라. 자, 소장님.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도 어제 이제 5차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폭로도 하고 뭐 추가 폭로도 예고했는데, 이분도 최측근이었다가 이제 돌아선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뭐 또 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이 몸에 배어 있는 한마디로 이런 강박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로 다 푸니까 돈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은 돈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가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그게 틀어지게 되죠. 자, 고영태 같은 경우에는 물건과 돈을 가지고 갔는데 일방적으로 그것도 수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가 오죽했으면 TV조선에 이만큼 싸들고 왔겠습니까? 동영상까지. 그러면 고영태하고 최순실하고 관계는 돈을 또 넘어서서요. 아, 그거 이상인 것 예, 같아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걸 들고 가도 고영태가 최순실을 고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고영태가 이렇게 갖다 준 줄 알면서도 최순실이 또 다시 받아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각자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폭력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의 그 임계점,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죽더라도 너는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단계로 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소장님도 뭐 사회생활하면서 뭐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은 등 돌린 우리가 제목이 이제 등 돌린 아군이 제일 무섭다인데 자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배신할 때가 제일 무섭죠. 예,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배신하려 할 때는 배신하기 전에 가까운 척하면서 자료들을 녹취를 하거나 훔쳐가거나 저장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찌르니까 그것은 그냥 말로 어떻게 카드라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나오는 거죠. 있고.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이 태블릿 PC라든가 또 주변에 지금 나타난 고영태, 노승일이 이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태가 이만큼이라도 그렇죠. 커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미래의 이승환부터 시작해서 정영식 뭐 전부 다가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되는가? 전적으로 최순실의 자업자득이라고. 자업자득이다. 관련해서 이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도 뭐 최순실의 큰 이 계획에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도 또 최순실한테 등을 돌립니다. 역시 또 돈 문제하고 문제죠. 돈 문제와 관련돼 문제죠. 있죠. 사실은 박원호 그 전 대한성모협회 전무는 요번 국정조사 청문회에 꼭 나왔어야 될 꼭 나왔어야 인물이에요.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최순실 삼성 박 대통령의 3자 뇌물 확인의 단초예요, 여기가. 이 사람이 2009년에 8,700만 원 뇌물죄로 사실 걸려가지고 직함도 없이 있다가 그렇죠. 사실은 이 박원호라는 사람도 보니까 나름대로 어깨에 뽕이 들어가 굉장히 좀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 이름을 팔면서 있다가 2015년에 3월에 이제 삼성이 이 마장협회 회장이 되면서. 되니까 때는 이때다. 사실은 정윤회하고 아주 가까운데 정윤회 사건 터지고 막 전화번호도 바꾸고 자기를 감췄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다시 나서가지고 사실 비덱 스포츠나 이런 거 하는 거에 저 계획서를 이 사람 자기 자신이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삼성의 그 박상진 사장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야, 내가 말이야 그 문체부의 애들 목 잘난 사람인 줄 몰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니까 삼성에서 확인해보니 최순실이가 정말 그때 실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그럼 왜 박원호가 지금 와가지고 폭로하느냐? 제가 볼 때는 결국 257억 원 계약을 할 때에 자기 말로는 뭐라고 하면 6명을 훈련시키자 했는데 최순실과 6명은 안 하고 자기 딸만 하니까 바른말 한다고 잘랐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추정해보기에는 단순한 추정인데 지분이 있었죠. 근데 이 최순실이 자기 돈 모으는 데는 정말 돼지같이 욕심이 많으면서 남한테 주는 데는 너무 인색하니까 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덱 그 스포츠, 그러니까 코어 스포츠에 이제 삼성이 돈을 줬는데 이 박 전무가 이제 최순실한테 잘리면서 거기에 내 지분을 왜 안 주냐 이걸로 이제 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책을 보시면은 박근혜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근혜의 말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분석한 책을 낸 최종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말을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어떤 뭐 특이한 점이 좀 감지가 됩니까? 엄청 많죠. 아,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일반 국민들도 뭐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걸 전문적으로 바라볼 때도 참 정말 괴상망측한 어법들이 많습니다. 피노키오 어법하고 이제 유체이탈어법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유체이탈어법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피노키오 어법하고 유체이탈어법을 쓰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런 말을 그러니까 말이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버릇인데 그런 버릇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사실 그 박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인 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기네스북 감에 오를 수 있는 그 항목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온 국민 중에서 세종로 1번지를 주민등록지로 20년 이상
기록한 사람은 유일합니다. 불쌍하면서 동시에 그게 자기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심정도 컴플렉스도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고 양쪽에 작용하고 있고 또 청와대가 좋은 곳이었는가 하면 완전히 특수하게 짜여진 그 구조적인 뭐라 그럴까 수용 건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 일반적인 언어화 과정을 겪지를 못했어요. 사회 과정이 차단되면서. 그래서 그걸 찾아온 게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거죠. 간접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버릇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중성. 그게 그 조금 전에 황 소장님 얘기한 강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게 사실은 강박으로 작용을 해요. 정신적으로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기의 이중성을 가려내야 되니까. 가리고 싶다고요? 예, 가려야죠.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또 고상한 공주로서 사실 그 박근혜 씨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지금 유행하는 금수저 수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준 그렇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수준에 어울리는 어떤 행동을 겉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최순실 씨의 육성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나오신 김에 지금 최순실 씨 지금 얘기를 잠깐 우리 같이 들어봤는데 네. 최순실 씨가 말하는 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미안한 말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어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게 아주 흔하고요. 저렇게 조금 전에 유명사가 많죠. 보면 알지만 가로 안에 표기를 해줘야지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가 없고 소사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어가 빠지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조금 이렇게 보면은 뭐를 감추고 했을 때 뭐를 명확하게 감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목적어가 빠지고 그냥 감추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들을 빠뜨리고 그다음에 단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만연체로 늘어놓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꺼내야 되는지 글로 쓰거나 또는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박근혜 번역기가 나와야 될 정도로 최순실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닮아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준 걸로 보시는 예, 거예요? 서로 오염이 되니까 주고받았어요. 언어는 오염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려서 맹자 어머니가 맹자 데리고 공동묘지로 그렇죠. 가니까 그렇죠. 상여소리 들으니까 얘가 상여소리만 따라한 게 아니고 춤추고 하는 거 걸음걸이까지도 다 따라서 배웠어요. 그 지금 최 선생님 말씀에 한 예, 개만 더 붙이면 박영선 의원이 노승일 부장을 불러서 물었는 제일 큰 5시간을 앉아 있었던 이유는 최순실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 지시사, 대명사, 접속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대요. 자, 지금 얘기 들으신 걸 바탕으로 해서 최순실 씨 말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고. 이게 필요한 사람을 쓰고 때가 되면은 그냥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면서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고영태도 결국 돌아선 거죠. 관련해서 차은택 씨의 청문회 때 증언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떤 연락 왔습니까? 양쪽에서. 예. 서로 간에 옛부터 있는 말이지만은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 돌린 아군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결국은 돈이다. 뭐 여기에 플러스하면 여자까지도 가끔 낍니다만은 결국은 돈과 여자다. 이 두 개의 옛말이 그대로 들어맞는데, 먼저 고영태부터 좀 짚어보죠. 고영태 씨는 사실상 최순실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하다가 돌아서서 등을 돌려서 이제 이번에 결정적인 제보와 증언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둘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돈이 관련이 돼 있죠. 네. 사실 뭐 행동대장은 고영태뿐만 아니라 네. 노승일도 행동대장, 그렇죠. 네. 또 박원호도 행동대장, 네, 네. 정동춘도 행동대장인데 현재까지는 정동춘만 그 썩은 밧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배신을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최순실 배신인데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배신인데 배신이죠. 예. 이 사람들이 돌아선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돈 문제와 두 번째 인격 모독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필요할 때 가져와가 피만 빨아먹고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행동을 노승일 같은 데도 독일까지 불러놔놓고 200만 원을 준다? 또 고영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이제 고영태는 최근에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 또 최순실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 동안에 영혼이 너무 혼탁해진 것 같습니다. 그 동네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혼이 왜냐하면 최순실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혼이랍니다. 사람은 영혼이 맑아야 된다. 이러니까 제가 그동안 영혼이 너무 혼탁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소위 말하는 고해성사를 하면서 또 전화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말은 개를 제대로 못 봤다 그러는데 개 한 번 제대로 못 봐가지고 진짜 고원 기획 회사까지 만들 정도로 행동대장을 쫓아내면 이거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정말 짐승관계로 봐야 되겠죠. 개같이 싸우는 관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묻혀있는 얘기는 정말 사람을 자기 얘기